없이 이 세상 떠나갈게. 안녕.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경기도의 중심 수원에 저희가 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20대 선거에 임하는 기호 13번 동일한국당 이경희 후보와 함께하는 전국지사입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은 경기 도정의 중심입니다. 얼마 전에 수원 특례시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0만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고 있으며 또 경기 도청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수원은 삼성이 이제 이곳에 줄을 이루고 있으면서 여러 산업의 핵심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광교 신도시, 영통, 그 다음에 또 이 수원 호메실 지구에 100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금 건설하면서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그러한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마한 시대의 모수국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수원은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의 매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여기에 모수의 모라는 말은 못이라는 말, 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매홀이라는 말의 매자도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선조 시대에 이르러서 수원이라고 하는 지명이 확정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수원 시민 여러분을 만나게 된 이 수원 화성은 정조의 꿈이 담긴 그러한 장소죠. 사실 이 수원시 자체가 조선조 최고의 도시로 이제 우뚝 서게 된 것도 바로 정조와 더불어서 바로 조선의 개혁을 꿈꿨던 실학자 정약용과 실학파 무리들이 이 조선의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를 새로 메이킹했죠. 그래서 이 정조는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그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태세적 한계를 이기고 조선의 군주가 됐기 때문에 개혁을 실현하고 싶었으나 한양에서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밀려서 자기의 개혁의 꿈, 자기 아버지의 개혁의 꿈, 자기 할아버지였던 영조의 그 개혁의 의지를 완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학의 거두 바로 정약용과 함께 수원으로 와서 사도세자의 묘를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 수원 화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원 화성에 애정을 쏟고 수원시에 화성을 세운 다음에 행궁도 세웠죠. 수원 행궁에 자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왕의 행궁을 세우면서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영조 시대의 가장 큰 개혁과 실학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고, 지금 이번에 오면서도 서치를 해봤는데 그 임시투표, 우리 지금 다 사전투표 하셨잖아요. 사전투표하는 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후보님 모시고 19대 때도 대통령 후보 선거에 있었고 여러 선거 현장에 있었는데, 또 언론인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건, 야,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K-팝과 문화와 영화를 수출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전 근대적으로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서 투표 부정을 의심케 하는 그런 후시대적인 전근대주의 시스템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에 진입할 때 저는 바로 정조가 꿈꿨던, 조선의 최대 개혁군주인 정조가 꿈꿨던 진정한 정치개혁,
민주화의 계획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의 남은 유일한 변수는 3월 9일의 본투표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수원 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른 지역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참 특이한 말이 많아요. 나라는 말도 있고 너라는 말도 있고, 근데 나나 너는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나 너보다는 저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한다면 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함께 생사를 걸어가는 민족과 국가야말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최대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 20대 정권에 보면 이 우리라는 가치가 훼손됐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죠? 이제 마스크 안 쓴 사람을 보면 왠지 병자를 보는 것 같고, 또 서로 쓰고 있으면 이 사람이 화를 내는지 안 냈는지, 이게 뭔 꼴입니까? 예? 이웃사촌이란 말도 있고 동방예의지구란 말도 있는데, 뭐 나이도 위아래도 없고 이제는 마스크 썼다고 정말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유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고유의 정서를 파괴한 이 코로나 방역 정책,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자행했습니다. 이제 이웃사촌이 아니에요. 이웃 왼씨. 지나가다가 마스크 썼는데 이 갑자기 와서 나를 때릴지, 나를 괴롭힐지, 화를 내는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게 방역입니까? 그리고 오미크론 사태 옳고 예견 못하고 있다가 지금 뻥 터져가지고 이제 자가격리도 안 돼. 의료의 그것을 이제 임계치에 이르러서 의료적인 처방도 안 돼. 백신을 4차까지 맞으라고 해봤지만 전국의 80% 이상이 3차까지 맞았으나 오미크론 돌파돼. 이제 슈퍼 오미크론 나와. 그러면 이게 방역에 관한 문제만 얘기하는 걸까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아름다운 우리나라에서 최저시급제 주 40시간, 최대 52시간 일하면서 한 달에 200도 못 벌고 삽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말해요? 결혼하라고. 여러분, 저는 유부남입니다. 결혼했어요. 애 셋이 있습니다. 어떻게 애를 키웁니까? 2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에게 결혼해서 눈에 합치면 4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애 낳으라고요? 지원해 주겠다고요? 이 하향 평준화의 교육시장에서 돈 있는 상위 10% 5%의 사람들만 누리는 이 공교육 사교육 시장에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란 말입니까? 그 다음에 가르치면 어떡할 건데요?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대학 졸업했더니 갈 곳이 없네. 취업할 데가 없어요. 이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대 지적이 100만 개 공공일자리를 만든 것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정권만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됐든 소위 말해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민주당 정권이 됐든 아니면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이 보수 정권이 했든 항상 해왔어요. 누구를 상대로? 우리를 상대로. 여러분, 세상에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있고 힘 있다는 소수가 평범한 다수를 짓밟고 병탈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대의민주주의의 꽃은 모두가 함께 민의를 모아 그 중지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제1장 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번, 2번, 3번, 4번 아무 의미 없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의 먹고 사는 거에, 우리 자녀들의 먹고 사는 거에, 우리 살림살이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정조가 꿈을 꾸었던 개혁의 도시,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동시에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이 애국의 도시, 어떻게 보면 혁명의 도시 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원 투명시 여러분, 미래는 남이 만들어주면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미래는 누가 만드는 것이냐? 바로 우리, 내가 만들 때 그 미래가 항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뽑느냐? 이제 여당도 필요 없어요. 야당도 필요 없어요. 영남도 필요 없어요. 호남도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한테 누가 필요하냐?
우리를 위한 대통령, 우리를 알아주는 대통령,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통령, 우리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냐 이 말이죠. 저희 통일한국당은 슬로건이 있습니다. 확장된 인권과 자유와 복지입니다. 이 말이 구호 하나의 정치 슬로건이라면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통일한국당 20대 대통령 후보 이경희 후보와 함께하는 통일한국당의 확장된 자유, 인권, 복지는 바로 우리를 위한 자유와 우리를 위한 인권과 우리를 위한 복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자녀, 나의 부인, 나의 친구, 나의 형제, 나의 남편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경제는 우리 집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경제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동네를 책임지는 경제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사업장을 책임지는 경제가 되어야 되겠고, 대한민국은 마땅히 이를 위해서 대통령이 애써야 될 책임을 가진 것입니다. 70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저 북녘 땅 두고온 산하 2200만 우동포는 북한의 괴뢰 정권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70년 지나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통일하지 말자 그래요. 아니 세상에 집 나간 자식, 집 나간 아버지 어머니, 집 나간 가족이 있는데, 떨어진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 찾아야죠. 4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한테 누군가 유산을 준다고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찾을 건데,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사촌이 되고 형제가 될 북녘 땅의 2,200만을 포기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인구 사람,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인구가 곧 국력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대한민국 5,200만, 제외 디아스포라 750만, 국력이 2,200만, 당당하게 인구 1억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GDP 대비 세계 3위의 경제국가가 되고 세계에 움직이는 5대 군사강국 안에 듭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도 어쩌지 못하고 두 번 다시 우크라이나나 일제의 침략 같은, 북한의 6.25 침략 같은 이런 엄청난 전쟁의 비극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의 중심, 혁명의 도시, 개혁의 도시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대통령을 잘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왔습니다. 국회의원, 도지사, 총리, 장관으로 목에 힘을 주고 누리는 기득권 자리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실물 경제를 하면서 젊은 나이 여러분과 똑같이 돈을 벌면서 학교에서 통일헌법을 전공하면서 바로 모든 주권과 권력의 원천인 대한민국 국민을 섬기고자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루고자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그런 대통령감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추운 주말 저녁, 저는 이곳에서 자랑스러운 개혁의 도시, 월드컵의 성지, 대한민국 경기도의 중심,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 젊은 리더, 준비된 대통령 기호13번 이경희 후보를 소개시켜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통일한국당 기호13번 대통령 후보 이경희 후보입니다. 여러분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원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직 경제, 오직 통일, 젊은 경제 대통령, 준비된 통일 대통령, 통일한국당 대통령 후보 기호 13번 이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대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정보에 의하면 3파전으로 가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3지대 후보가 김동연 후보 정치교체를 얘기하다가 사퇴했죠. 안철수 후보 양당체제 날려버리겠다, 정치교체하겠다 하다 사퇴했습니다. 제3지대에 남은 후보는 저 이경희 한 명이죠. 1번, 2번, 13번 경쟁하고 있습니다.
본투표에서 우리 수원 시민들이 기호 13번 이경희를 선택해서 우리 선거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호 13번 이경희 이경희.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정치의 겨울이 너무 지속되고 있죠. 국민 분열 정치, 보복 정치, 지난 10년 동안 정말 식물나게 우리 국민들은 목도했습니다. 매일 8시 뉴스, 9시 뉴스에서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어요.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정치에서는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나쁜 정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요, 정치에서 협치를 하지 않으니까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대화를 통해서 풀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질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협치를 통해서 정반합, 더 좋은 결론을 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주장이 옳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대화조차도 시도하지도 않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현 주소입니다.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펴다 보니까 너무나 극단적인 갈등으로 가고 있어요. 국민들도 다 똑같아졌습니다.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이나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젠더 간에 상대편을 인정하고 배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배려와 존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대통령과 기성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한술 더 떠서 이 기성 정치권이 집단 부패에 찌들어 있습니다. 대장동 사태, 부패한 검찰 권력의 문제. 지금 대한민국 지도층은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카르텔로에서 그냥 부정부패가 만연돼서 자기들의 이익만, 탐욕만 챙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을 돌보거나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맨날 포퓰리즘 정치하기 위해서 증세만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더 통제할지,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법을 수백 개, 수천 개 만들고, 우리 국민들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OECD 국가 중에 노동 시간이 가장 길어요. 너무나 근면성이 철두철미한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노력을 더 하면 할수록 삶은 너무나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온갖 증세와 온갖 규제와 온갖 나쁜 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을 옥죄고 있어요. 증세만을 얘기하니까, 규제만 하니까 국민들이 자유스럽게 경제활동을 하지도 못하고 자유스럽게 삶의 여유를 갖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살률 1위, 이거 정말 너무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삶은 경제활동을 하면 할수록, 잘 살아지면 질수록 국가는 부유해진다는데 우리 국민들은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울까요? 오로지 대통령과 기성 정치권의 책임이 있고, 그리고 기성 정치권의 집단 부패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은 정말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 이경이요, 20대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한국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에 속합니다. 충분히 여유 있어요.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나몰라라 하고 방관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항상 얘기했죠. 문제는 기득권이 됐을 때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초심을 잃고 서민이나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식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보면 저는 적어도 10대에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확대하겠다고 통일한국을 만들겠다고 꿈을 키운 사람입니다. 20대, 30대를 지나서 기득권, 한국 자본주의에서 자본가가 됐지만 그 10대에 나와의 약속, 우리 국민의 삶을 살피겠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시민들 이상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그 초심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 과연 누가 우리 서민들의 삶, 우리 국민들의 삶,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진정으로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17살에 10대에 가졌던 이 초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정말 이렇게 힘들게 정치를 하고 아직 꿈을 간직하고 있는데 기성 권력에 찌들어서 10년, 20년, 30년 기성 권력에 찌들어서 부정부패를 챙겨왔던, 탐욕을 챙겨왔던 그 1번, 2번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어렵다고 봅니다. 대장동 사건 같은 10개, 20개의 현장을 통해서 부를 탐닉했던, 권력을 탐닉했던 사람이, 그리고 검사로서 온갖 특혜를 맛봤던 사람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서민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1번, 2번 찍으면 대한민국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기호 13번 이경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기호 13번 이경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십시오. 기호 13번 이경희 대한민국을 살려 주십시오. 저 이경희를 활용해 주십시오. 10대 초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보고 왔습니다. 저의 안락을 위해서 그냥 사업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국민의 신음소리가, 우리 서민들의 울음소리가, 우리 국민 전체의 사강에 빼앗기고 있는 그 이권 속에서의 울음소리가, 북한 주민 2,800만 명의 울음소리가, 750만 재외동포들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기 때문에 40대 후반에 대한민국 청년 이경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국민, 오직 경제, 오직 통일을 위해서 국민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3월 9일 선거혁명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1번, 2번 지나서 13번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13번 이경희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바닥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부패 덩어리 권력 집단 모조리 쓸어 버리겠습니다. 기호 13번 이경희 이경희.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고 계시죠? 지금 러시아가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요즘 이 21세기 와서 과연 공격한 러시아도 러시아 청년들이 많이 죽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군인들 많이 죽고 있고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통일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미국이 힘이 있을 때 빨리 통일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원에 미사일이 하루에 수백 발씩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지금 정치 그룹은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 모래가 뚝뚝 떨어지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통일을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권력 다툼, 내 자식한테 50억 주는 그 권력, 대법관 하면서도 50억 받는 그 부패, 그 단맛에 젖어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의 총체적인 대한민국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집단부패가 거기에 십시한 나머지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시계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 정치그룹, 부정부패 덩어리 정치그룹에 기댔다가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지금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빨리 우리가 통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 이경희는 17살에 33년 전에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주변 상황에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의 이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약소국 대한민국의 구성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은 너무나 제약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유와 인권의 제약이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그룹은 통일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로드맵도 없고, 통일 의지도 없고, 통일 실천 역량도 없습니다. 저 이경희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수건, 헌법적 과제인 통일 한국을 제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로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면 우리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하겠죠. 통일이 될 수 있다고 꿈을 꾸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와닿지 않습니까? 와닿지 않죠.
근데 2000년에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 2007년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2018, 19 문재인, 김정은 정상회담 할 때 TV 화면에서 정상들이 만나는 그 장면 순간에서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자주 만나고 정상회담 계속하면서 통일되겠는데? 통일될 수 있겠다. 희망을 가졌죠. 맞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정례화하면 우리 5,200만 모두는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리고 기대를,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경위가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서 남남 갈등이 아닌 우리 국민 5,200만 전체의 공통된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통일한국을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통일은 경제입니다. 우리가 왜 매년 60조 이상의 국방 예산을 써야 하죠? 지금 윤석열 후보나 1번, 2번, 이재명 후보나 얘기하는 것처럼 병사 월급 200만 원 준다. 60조가 아니라 앞으로는 70조, 80조, 100조까지 써야 됩니다. 분단 비용이거든요. 북한도 20조 이상을 쓰고 있죠. 그 천문학적인 돈이 통일을 하게 되면 20% 정도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우리 청년들의 취업기회, 창업기회, 교육기회 너무나 커집니다. 북한을 개발하면서 도로, 철도, 항만,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천문학적인 개발 부가가치가 일어납니다. 통일한국은 바로 G3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인구 1억의 대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통일은 경제입니다. 통일은 자유입니다. 통일은 인권입니다. 통일은 복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정치 권력, 언론 권력의 반통일 세력에 우리가 더 이상 함몰되지 말고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경희가 한번 우리 국민들이 부패한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세상, 우리 국민들이 부패한 언론 권력을 통제하는 세상,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호 13번 이경희. 저는 집을 지어본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집을 제대로 짓겠습니다. 통일한국의 집을 제대로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3번 지났다. 이경희를 꼭짝꼭짝 통일한국당 꼭짝꼭짝 기호 13번 이경희를 뽑아주세요. 경제를 위한 확실한 해답 꼭짝꼭짝 기호 13번 국민을 부자로
화이팅!